안녕하세요. 경기 안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유미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 사회를 위해서 녹색 어린이집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개소 이후부터 2013년 개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녹색 어린이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성과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집도 계시고 그동안 활동해온 어린이집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해결되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인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17가지 과제가 있다라고 UN 세계적인 차원에서 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빈곤, 그 다음에 기아, 뭐 건강, 그 다음에 젠더, 성평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은 몇 번과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12번입니다.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지속가능한 생산이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녹색 소비, 녹색 구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녹색 소비 생활을 왜 해야 하는 건지 라는 말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겠는데, 녹색 소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왜 녹색 소비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전환해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녹색 소비자로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죠. 지구는 하나다. 그리고 자원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지구에 나타나는 이 기후위기는 사람들이 소비를 과소비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자원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에 온난화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피해로 우리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소비 행위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아파요 라고 아이들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녹색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 다 알고 있는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지 이 시간에 선생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바뀌었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세상은 바뀌었고 바뀌고 있다라는 시점을 얘기를 한다면 1992년, 2005년, 2015년, 2020년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기준인 거죠. 이런 녹색 소비 활동을 하는 그런 저의 활동가로서의 기준인데, 1992년은 세계 각국에서 지구 자원의 한계성을 느끼고, 이렇게 있다가는 지구는 하나인데 지구 자원이 소멸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없다. 라고 해서 1992년 브라질 리우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경제 개발 계획을 지속 가능한 개발로 바꿉시다 라고 합의한 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992년에 우리나라도 그 브라질 리우에서 있는 첫 번째 세계 환경회의에 참여를 했었고, 그 후로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생산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3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합의를 했는데 정말로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생산, 지속 가능한 소비의 행동을 실천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의 기후 위기, 지금의 이 정말로 어려운 날씨의 변화, 이런 거를 이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92년에 세계 사람들이 지구 위기에, 지구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지구 환경의 위기를 함께 공감하고 약속했지만 약속으로 끝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세계 정상들이 계속해서 그 사이에도 모였지만 2005년에 다시 모였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2005년이 아니라 2015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5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녹색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법이 만들어진 해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녹색 제품 사용 표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2015년에는 세계 사람들이 1992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시 약속하기 위해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던 거죠. 그리고 2020년 이후를 신기후 체제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발생을 0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신기후 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죠. 2020년 가을에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확 바뀌는 속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 바뀌려고 하는 계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2015년 프랑스 파리의 지구 정상회의에 참여한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포스터를 직접 만들었어요. 지구온도 2도씨 상승을 막기 위한 전 세계가 약속했습니다. 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누구도 동참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참합니다. 라고 환경부에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탈탄소 사회를 선언한 이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이행 기본 법안이 또 입법 발의돼서 법적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와 제도가 마련되면서 저희도 그린 뉴딜 시대의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주제로 핵심적인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위해서 녹색 구매 지원 센터, 이런 녹색 소비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찾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녹색 소비와 관련한 법들이 얼마만큼 있나 한번 보면 선생님들 아시죠? 녹색 소비라는 것은 녹색 구매, 녹색 사용, 녹색 처분을 다 녹색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소비는 녹색 구매, 녹색 사용, 녹색 처분을 다 합쳐서 녹색 소비라고 하는데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구매와 관련한 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부터 시행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종합적으로는 2009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근거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법을 좀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돼요. 그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녹색 구매 촉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차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었고, 올해부터 21년인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4차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기본계획은 첫 번째, 공공부문, 지자체라던가 공공기관이라던가 그쪽에서부터 녹색 구매를 좀 의무적으로 하자라는 제도가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년이 지난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될 당시에 핵심은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정책이 기본이 짜여진 거예요.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녹색 구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그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촉진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기본계획은 이런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들을 만든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실천 기반을 확대하자, 민간 부분에서 친환경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자라고 해서 어린이 용품,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품에 대한 녹색 표지 인증을 제정하자. 그리고 프리미엄 환경 표지를 도입하자.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시대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그린워싱, 친환경적인 척하는 그런 부당한 환경성을 표시하는 광고들에 대해서 관리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뭘까?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면, 핵심은 완전히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활성화로 전환됐습니다. 친환경 소비 생활화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목표는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 녹색 사회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이것이 4차 기본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수립했는데, 녹색 소비 인프라를 강화한다. 수요자 중심 녹색 제품을 확대한다. 친환경 착한 소비를 생활화한다. 녹색 신시장을 창출한다. 이 4가지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4가지 전략을 부분별로 보면, 첫 번째, 수요자 중심. 수요자가 누구겠어요? 우리죠. 선생님들과 저, 민간, 이런 소비자들 중심의 녹색 제품을 확대한다예요. 선생님들이 녹색 소비자로 녹색 구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녹색 제품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제품들이 그렇게 많던가요? 아직은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녹색 제품을 확대한다가 이번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참여하시는 녹색 어린이집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의견이 굉장히 주요한 이 정책에 반영되겠죠. 수요자 중심의 녹색 제품을 확대하려는데 그냥 막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유아기관에서는 어떤 제품을 원하지? 유아기관에서 구매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원하지? 이러한 부분이 경험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녹색 어린이집을 하면서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아니면 경기 안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에서 활동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이러한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아기관들이 수요자 중심의 녹색 제품 확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녹색 소비 촉진 법과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착한 소비를 생활화하겠다. 그래서 녹색 소비 교육을 확대하겠다.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교육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녹색 소비 교육을 핵심으로 하시는 거죠. 이 정책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는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지신 게, 제안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1년부터 민간 부분 녹색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자발적 협약을 안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했습니다. 그때 누구랑 했냐면 안산 어린이집 연합회랑 했어요. 자발적 협약, 선생님들도 하셨죠. 그 자발적 협약을 했는데, 자발적 협약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녹색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내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2013년부터 저희가 녹색 어린이집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어린이집 만들기에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녹색 소비 교육, 아이들과 학부모와 원장님과 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녹색 소비 교육을 핵심으로 했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전환하는 공동구매 캠페인을 했어요. 이런 활동을 저희가 쭉 올해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진행하는 사람도 힘들고 한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녹색 소비를 하고 녹색 구매하는 민간 부분들한테, 민간 기관이나 민간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 매뉴얼이에요. 녹색 제품을 사용하는 민간 부분에 이 기관은 녹색 제품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라고 현판이나 인증서를 줍시다. 그러면 그런 인증서를 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줘야 되나? 라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다행히 2020년 작년에 이런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를 정책에서 입안하려면 이행 방안을 이렇게 이행하면 됩니다. 라는 이행 방안을 경기연구원에서 저희 후속 사업으로 연구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제4차 녹색 제품 구매 촉진 기본 계획 내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경기 안산센터에서 전국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를 유아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녹색 어린이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녹색 어린이집 캠페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어린이집은 기준에 적합하면 이 어린이집은 녹색 제품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라고 환경부가 인증해주는 어린이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성과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금 더 4차 기본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아까 4가지 전략이 있었죠. 그중에 녹색 소비 인프라를 강화하는 전략 중에 녹색 소비 촉진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그러한 세부 항목 중에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 도입이 있습니다.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 도입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실내 인테리어 등 일정 기준 이상을 녹색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 참여 업체로 지정하겠다. 21년 시범 사업을 하겠다.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 도입을 위한 인증 기준 제정 및 인센티브 방안 등 기반 마련하겠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 이게 4차 기본계획 정부 정책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 녹색 어린이집을 하면서 일정 정도의 녹색 제품 구매에, 녹색 제품 교육 활동에, 녹색 경영에 신경을 쓰시면 이런 인센티브에 참여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2019년에 개발했을 때 경기도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란하고 개념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의 개념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지금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민간 영역의 녹색 제품 구매, 사용 활성화 등 녹색 소비 생활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인증 제도입니다. 라고 경기도 도지사가 이거를 정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경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환경부가 이거를 받아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잘 하고 이것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경기안산센터가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증 절차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하고 유사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나 민간기관에서 홍보하고 참여기관을 모집한 다음에 참여기관 활동을 합니다. 참여기관 활동에는 녹색 제품, 그리고 녹색 구매, 그리고 녹색 경영, 녹색 교육에 대한 계획, 구매, 교육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가 끝나면, 체크가 끝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잘하고 계시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이 현장 점검과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녹색 제품 사용 기관으로 인증하는 그런 매뉴얼 기준에 맞게 인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과정은 여기까지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 기본 촉진 관한 기본 계획 외에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많은 제도와 정책에 녹색 소비, 녹색 구매가 스며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자원순환 기본계획,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모두가 친환경 포장이라던가 기후변화 인식제고, 저탄소 생활문화 형성, 녹색 건축자재 설비, 재활용 저해 제품 순환의 이용성 개선, 포장재, 녹색 매장, 이렇게 녹색 소비와 녹색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 녹색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많은 곳에 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녹색 소비, 녹색 구매가 보편적으로 우리 생활문화로 적용돼야 된다, 적용돼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TV, 문화에도 녹색 소비가 이미 작년부터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집사부 일체인데요. 작년 추석 때쯤 타일러 씨가 나와서 이 방송을 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 타일러 씨가 나와서 타일러 씨가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저술했죠.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나와서 집사부 일체에 나와서 지구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생기는 변화를 서술한 책입니다. 근데 이미 6도씩의 지구 온도가 6도가 올라가면 멸종한다라는 책은 이미 이전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타일러 씨 연예인이 이 책을 쓰니까 폭발을 일으킨 거죠. 대중들한테, 소비자들에게. 그 타일러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있는 표정을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분노해야 될까요? 소비자로서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제품에 이렇게 친환경 표지로, 이런 제품의 친환경 표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게 분노하자라는 것은 이렇게 기업에서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는 제품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로 분노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직접 얘기하시고 선생님들도 모두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타일러 씨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 이후에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집사부일체 타일러 했더니 타일러 효과가 블로그, 뉴스, 동영상, 이미지로 나오는 게 10,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확장력을 가진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TVN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1시간 정도의 전문가 강의를 하죠. TVN에 이 전문가 선생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구와 코로나의 경기 후 싸워야 할 다음 대상은 누구냐? 기후변화다. 선생님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이 해결한다.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가 이 환경 문제로 발생했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씀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이 해결한다라는 무슨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후 악당의 우리나라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똑한 소비, 책임 있는 소비,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친환경 소비, 녹색 소비를 위해서 기업의 생산품을 바꿔내고 생산 과정을 바꿔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부는 그러한 생산과 시장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소비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그냥 1+1, 가격 문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1+1이 아니라 녹색 소비라는 가치 기준을 실현하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작년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비상선언을 했냐면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입니다. 이 비상선언의 내용을 보시면 지속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실천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교육에 환경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 환경교육을 실천하겠다라는 얘기를 교육감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작년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 인식도 한번 볼까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면 2017년에 친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예요. 모집단 500명이지만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 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친환경 활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유해물질 감소, 안전을 유지하는 겁니다. 라고 50%가 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녹색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면 분리배출, 물전략 그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을 적게 쓰는 거, 이런 부분도 녹색 어린이집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청소하는 세제가 있잖아요. 그 세제가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이지만 환경 표지를 받은 제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세척제를 구매하실 것인가. 녹색 어린이집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한 나만의,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 활동이라는 것이 녹색 제품을 사는 것, 녹색 제품을 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친환경 활동이지만 유해 물질을 감소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내용도 친환경 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녹색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선생님들이 물건을 사실 때 안전, 건강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 제품을 내가 썼을 때 내 건강은, 내 안전은, 우리 가족의 건강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생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안전과 건강, 그래서 녹색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 자연 환경만을 위해서 녹색 어린이집을 하는 거야? 아니죠. 나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생각하는 것이 녹색 어린이집이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환경적으로 왔다라는,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조사 결과가 없어서 외국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고려합니다. 라고 48%가 대답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친환경 제품 구매 결정에 변화가 있습니까? 55%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뭡니까? 2019년과 20년의 차이를 보니까 너무 비쌈, 가격이 문제였다라는 게 2019년에는 50%가 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49%,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가격보다는 이제는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그리고 19년과 20년에 보면 19년에는 제품이 매장에 없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매장에 제품이 없다라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주요한 요인이 된 거예요.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라는 게 주요한 요인인 거예요. 이러면 기업이 바뀌어야겠죠.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시장에 녹색 제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바뀌어야겠죠. 이거는 굉장히 주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 제품은 얼마만큼인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공공기관의 녹색 구매가 의무화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2005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녹색 제품이 굉장히 연도별로 녹색 제품이 굉장히 급증가했습니다. 오? 이렇게 녹색 제품 종류가 많아졌어? 그런데 그 녹색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사무용품, 가구, 높은 게 또 건설 자재, 또 높은 게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 세제, 생활 밀착형 제품은 굉장히 낮은 거죠. 이 부분이 저희가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가 녹색 제품을 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한계의 하나죠.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시장에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선생님들이 녹색 어린이집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녹색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더라 라고 의견을 많이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왜 녹색 어린이집에 참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죠? 두 번째,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셨던 어린이집과 녹색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차이는 뭘까요? 선생님들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녹색 어린이집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활동하실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 가기 위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선생님들의 지혜, 선생님들의 노력, 이런 부분을 꼭 정리해서 저희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녹색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몇 가지를 예시를 말씀드려보면, 원장님들은 녹색 어린이집 취지와 활동 전반에 대해서 아셔야죠. 그리고 녹색 소비라는 것이 뭐다, 녹색 소비가 갖고 있는 가치는, 의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지속적으로 녹색 어린이집으로서 우리 어린이집을 경영하실 수 있고 녹색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고 그 어떤 분들이 생산하시는지 한번 생산지 견학이라던가 여건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녹색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녹색 소비에 대한 총론, 그리고 녹색 소비에 대한 실천적인 강론, 그리고 녹색 소비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과도 꼭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녹색 어린이집이야. 아직까지 녹색 제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가격도 약간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런 녹색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거를 소통하면서 잘 지켜볼 거야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녹색 소비 교육을 하세요, 녹색 소비 생활 실천을 하세요 라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이 함께, 우리 어린이집이 녹색 어린이집으로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니까 아이와 함께 집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와 실천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안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녹색 소비 생활 실천의 중요성, 그것이 몸에 배이게 할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 그러한 녹색 소비 생활이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교육과 활동으로 같이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어린이집에서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후위기 시대죠. 이제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느끼고 계시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녹색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이거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사회를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녹색 소비자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녹색 소비자를 나 혼자 키우면 너무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함께 키우자, 함께 조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자가 된다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탄소량을 조금 줄여내는 거죠. 이 기후위기 시대를 실질적으로 이 녹색 어린이집 활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여내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선생님들 먼저 실천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실천하시고 우리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서 같이 실천하시는 것이 전국에 있는 이 녹색 어린이집에 참여하고 있는
수백 개의 어린이집에서 함께 한다라면 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녹색 소비 생활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친환경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현재 일반 소비를 하는 소비자 중에 10%를 녹색 소비자로 만듭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중에 다는 참여하기 어렵다면 10%, 500개가 있다면 우선 50개부터. 그렇게 녹색 어린이집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어린이집이 녹색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뭔가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10%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지금 그 10%에 참여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는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걸어서 15분 내에서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친환경 사회로 갈 수 있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택배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니까 택배가 그 소비 행위에 소비하는 방법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택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환경오염 문제 너무나도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포장재 문제, 택배로 인한 그 유통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노동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소비는 걸어서 15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삼터가 주변에 걸어서 15분 내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생산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의 노력과 참여로 이렇게 녹색으로 녹색 학교, 녹색 어린이집 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친환경 사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녹색 어린이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참여하신 모든 어린이집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내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큰 힘, 씨앗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 일정에도 끝까지 기쁘게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